라니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8월 9일 월요일 통킹수 시작합니다. 미국의 로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부스터샷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FDA가 이번 주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노년층과 접종 6개월이 지난 면역 취약층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들은 한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스터샷이 세 번째 샷 아닙니까? 한 번도 백신을 맞지 못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국민들과 전 세계 일명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코로나는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될 팬데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숙지한다고 한다면 남아돌아 유통기한지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직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수많은 특별히 제3세계 우리 지구촌 생명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달 말까지 화이자 백신에 대한 FDA의 정식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곧 전국의 기업과 학교에서 백신 의무화 조치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미 부스터샷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접종 후에 나타난 부작용이 2차 접종 때와 비슷하거나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9일 동안 60세 이상 42만 명에게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가까운 43%가 코로나 시대가 종식된 후에도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유행 상황에서의 보건 조치 일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경제와 사회적 변화로 일자리가 힘들어진 세대가 45에서 60세대의 X세대로 나타났습니다. 해직 1순위에 해당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직과 재취업도 어려운 연령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45에서 60세 X세대거든요, 일명.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직이라든지 재취업이 어려운 연령층. 저의 분석이 아니라 이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단순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때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빌보드 비보이 춤을 추거나 하지 못하는 어떤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변화의 끈을 내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에서도 안 되고요. 이 변화한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조금만 노력하시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와도 너끈히 살아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해드리는 미즈노을 팀장 또한 제가 저 자녀들과 저희 팀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뛰어넘어 변화의 시기를 미리 감지하고 한 발 앞서 대처하자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년 안에 그동안 노력해온 온난화 수준을 넘어선 빨간불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역대급 폭염으로 지구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화마와 씨름하고 있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 지역,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러시아, 시베리아도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입니다. 북가주 딕시 산불은 48만 9천 에이커로 확산되면서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0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을 태우며 진화율은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번 주말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는 건데요. 사면되는 게 아니라 가석방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삼성의 투자, 사업 의사결정 지원을 둘러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한편 재벌에 대한 특혜 주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는 맞죠.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과 마리나 델리의 마더스 비치에서의 수영이나 입수가 제한됩니다.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이 지역의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 해수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가 코로나 사태로 통제됐던 미국과의 국경을 약 17개월 만에 열어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3일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육로 입국을 오늘부터 허용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폐막된 가운데 미국이 금 39개, 은 41개, 동 33개로 3회 연속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은 금 6개, 은 4개, 동 10개로 종합 16위로 1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더불어 도쿄올림픽으로 일본의 정부가 부담할 총 비용이 363억 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스강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더 추락했습니다. 출범 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를 밑도는 28%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을 강행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양새입니다. 출범 1년도 안 됐는데 허니문의 기간이 깨지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30% 밑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난 토요일 예상했던 1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 표결이 잘하면 내일 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네요. 연방 상원이 이르면 내일 현지 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표결에 나섭니다. 지난 7일 연방 상원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찬반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투표에서 찬성 67, 반대 27로 토론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요구로 이 예산안과 관련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기억하시죠? 가 적용이 됐는데요.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예산안 표결을 위해서는 상원 의석의 5분의 3인 60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동석입니다. 하지만 인프라 예산안 협상에 초당적으로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 종결에 찬성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표결 때 과반 찬성이 가능해 인프라 예산안 통과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인프라 예산안으로 일자리 계획 2조 2,500억 달러, 가족 계획 1조 7천억 달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이 국가 채무의 증가, 납세자 부담 증대, 기업 투자의 의욕 저하 등으로 반대하자 민주당은 합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여야 초당파 의원들은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공공서비스 시스템 등 인프라 예산을 1조 달러 규모로 합의했고요. 빠르면 내일 상원이 예산안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원 내 공화당 의원 약 18에서 20명이 인프라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상원에서 예산안이 모두 처리되면 하원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로 예산안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1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오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찌됐든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수혜를 입을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델타 변이 플러스 환자들이 무더기로 감염되는 사태가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런 가운데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LA 보건국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각종 코로나 수치의 증가세, 각종 코로나 수치 증가세가 둔화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급 확산세가 지난 한 달 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LA 지역에서는 확산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신규 감염 숫자와 코로나 테스트 확진 판정 비율이 그 전주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좀 더 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소개합니다. 라니맘에 입고된 상품 가운데 만족도 100%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비싼 마스크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성비 대비 양도 굉장히 많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안 써본 분은 있을지언정 한 번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마스크팩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 100%의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미국에서 건조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동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마스크팩, 여러분 변함없이 마스크팩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8월부터 시작되는 미즈노르가 함께하는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포인트 레슨을 들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에 대한 투자의 팁, 팀장의 조언들,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조언을 받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주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뉴스를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서부 시각으로 월요일 10시 30분입니다. 잠시 주식시장 돌아보면은요, 출발할 때는 굉장히 안 좋게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도물이 쏟아져 나왔고요. 선물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을 선봉장 맨 앞장서서 떠받치고 있는 종목은 우리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말에 저희가 올려드린 대로 10년 안에 100배 갈 주식답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그 뒤를 이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오름세는 0.18로 굉장히 미약하고요. 다우와 S&P 500도 힘을 내고 있는데요. 자, 장이 끝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으니까 후반에 좀 더 힘을 내어서 오늘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맞춰지고, 내일 저 경기 부양안, 그죠? 인프라 1.5반이 통과되고 실적 발표 대박 잘 나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백신 소식입니다. 8월 중에 국내에 공급 예정이던, 여기서 국내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서 9월 말 전 국민 70%의 1차 접종,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접종 주기가 6주로 일괄 연장되면서 집단 면역 달성 시점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9일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 팀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되는 반면 모더나 백신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공급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모더나가 정부에 밝힌 대로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각 지역의 생산 시설을 확보한 화이자와는 달리 신생 기업인 모더나는 생산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정부 측의 백신 공급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6월까지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실제 공급량은 예상보다 65% 적은 1370만 회분이었다고 합니다. 케냐나 체코, 스페인 등에서도 공급 지연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선 당초 850만 회분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이달 물량은 제대로 들어올지, 나머지 절반은 다음 달에 공급되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악재가 모더나 공급 차질 뿐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가 4천만 회분을 계약한 노바맥스 백신은 미국 현지에서 사용 승인이 4분기로 미루어져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행이 더 심각해지고 백신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현재
50세 이상만 맞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낮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한국 시각으로 어제죠. 9일.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몰라보기에 노화된 얼굴로 광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에 11시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타난 모습 보면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급속한 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두환 씨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90세입니다. 와, 이제 요단강 건너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전히 그는 발포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법정에서도 10분 정도 지나자 꾸벅꾸벅 졸고 있고요. 치매 초기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일까?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죠? 체육관 선거로 올라간 거죠. 저 사람을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를 갈지 지옥을 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마 저 세상에서도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을 삽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말이 더듬지? 이렇게 중요한 말 할 때는 더듬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카카오톡에 본인의 종교성이 담긴 이모티콘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적혀 있고, 예수님, 부처님, 천주교님. 한 번쯤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 없는 사람들보다 요즘은 그분들이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투캅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더 나쁜 짓 하고 사니까는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비는 거라고. 근데 최소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망정 설탕 같은 사람,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천주교 신자, 진정한 불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 요구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폭염과 장마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미주노 가족 여러분,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폭염이 물러간다 합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장마가 끝나고 장기간 기승을 부린 올여름 폭염이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0일과 11일 체감 온도가 1에서 2도 떨어지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1994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1994년 여름.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는데요. 정말 60 몇 년 만에 폭염. 제가 그때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살다 그렇게 더운 날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훈련 받다가 10분 휴식하니까 논두렁에 달려가서 그 논두렁에 흐르는 물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 조교가 먹지 말라고, 농약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먹더라고요. 미주노 팀장도 먹었냐고요? 저도 그때 먹어서 지금 자골신경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지 더웠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휴가 나가서 1.5리터 콜라를 한없이 먹고 그냥 배 터져 죽겠다. 그게 인생의 소원으로 자리 잡더라고요. 얼마나 더웠으면 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 위기에 몰린 한국의 자영업자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수욕장에서 한철 장사하셔서 1년 나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 조기 폐쇄하는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 지역의 7개 해수욕장도 일제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바로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격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미주노 가족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정우 씨가 지금 프로토콜 차명 진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요즘 저 집안 아주 막아 낀 것도 아니고 참 우울합니다. 하정우 씨는 불법 프로토콜 차명 혐의, 동생 이름 매니저 이름으로 예약해서 받은 것이 걸렸고요. 아버지는 알다시피 그렇게 걸렸고요. 왜 한국의 연예인들이 프로토콜을 그렇게 불법 투약하는 걸까요? 과거에도 현영, 장미인의 박시연 씨 등이 프로토콜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밤낮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잠이 안 오는데, 연예인들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저 돈 많은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빌딩 사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프로토콜 짓이나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어저께 유현진 선수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무려 7실점이나 했습니다. 안타를 10개나 맞았고요. 삼진은 1개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항상 유현진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던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이런 황당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떠한 볼을 던져도 정말 기다렸다가 예상하고 치는 보스턴 선수들의 모습. 이전까지 달라지는 점이 있었다면, 이전에는 풀스윙을 했는데 어제는 짧게 맞추는 타격으로 유현진 선수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믿습니다. 우리 유뚱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음에 항상 대가품으로 승리했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추락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마초입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마초 좀 전에는요, 키움의 송우현 선수의 음주운전 가지가지 한다. 기아 브룩스, 다행히 외국 선수네요. 대마초.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추락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저렇게 막 사는 인생을 보여주지만 저와 여러분은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지금까지 버티고 온 게 정말 도로 나무아비 타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내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화이팅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